전쟁이야! 전군 앞으로! 실질적인 이 적벽대전의 조조군은 25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만에서 25만 정도 실질적인 병사는 추정이 돼.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지. 조조의 병사가 한 25만 정도 됐고, 이 오나라의 병사가, 주유가 이끈 오나라 병사는 한 3만 정도 됩니다. 3만 정도 되는데, 유비의 병사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관건이야. 한간에는 유비의 병사는 한 2천 정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보면 그냥 구라로 털어가지고 한 10배 그냥 뻥튀기 시킨 거다.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왜냐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유비의 병사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는 게 별로 없거든. 마지막에 그냥 조조가 도망갈 때 그냥 패잔병들 그냥 좀 찔끔찔끔 해가지고 뭐 그냥 주워먹기 이런 거나 했지, 실질적으로 병사들이 뭐 출동해서 이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실제 병사가 없으니까 그랬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뭐 얘기로는 뭐 관우의 병사, 뭐 유기의 병사 해가지고 한 2만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라고 해도 이 손유 연합군의 병사는 한 5만, 맥시멈으로 쳐도 한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연의상에서나 실제로나 한 5배에서 6배 정도는 조조네가 훨씬 더 많았다, 이 병사 수가,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지. 5배에서 6배 정도가 병사가 더 많다는 거는 불가능한 이 싸움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이 병사, 실제로는 병사 수가 그 정도 됐다라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송건은 싸움을 이제 하기로, 조조와 대항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대도독에 주유를 임명합니다. 주유 알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유. 주공근, 이제 자는 공근입니다. 주공근, 이제 손책하고 송건의 형인 손책과도 이제 굉장한 이제 친분이 두텁고, 이 강동 육주를 이제 평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1등 공신이었던, 손책과 함께 가장 1등 공신이었던 그 이 터전을 다 만든 사람이죠. 주유, 손책하고 함께 결혼도 같이 하잖아. 거의 뭐 이 정부인은 아니고 첩입니다. 이 굉장한 미인이었던 대교는 손책하고 짝짝꿍이 되고, 소교는 이제 주유가 이제 같습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손책하고는 이제 막역한 사이. 손책은 손랑이라고 부르고 주유는 주랑이라고 또 이제 부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유를 대도독에 임명을 시키고 총사령관을 임명을 해. 그래,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왜냐? 손책이 이제 죽을 때 얘기를 했거든. 이런 전쟁은 주유에게 다 맡겨라. 그리고 내정은 장소에게 다 맡겨라. 장소라는 늙은이 노인네가 있는데, 노인네도 지금 열받는 게 그 손견 때부터 녹을 먹고 지낸 그 사람인데, 손씨 집안에서 그 사람인데 항복을 하자고 계속 하거든요. 이 장소도. 그래서 이 늙은이도 역시 그냥 그런 거야. 맨날 뭐 아우 주인 내 주인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주유도 역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유도 딱 부르자마자 싸워야지. 당연히 싸워야지. 난 싸울 줄 알고 이미 나는 제 훈련에 들어가 있었어. 딴 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군을 조련을 하고 있었어, 주유는. 그래서 딱 불러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자라고 했더니 주유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해야죠. 당연히 전쟁하고 이겨야지 라고 얘기를 해. 송건이 물어보죠.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이깁니다 라고 주유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주유가 호언장담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냥 내가 있으니까 이겨 뭐 이런 게 아니야. 정확한 이유를 댑니다. 어떤 이유였냐? 이제 첫 번째, 조조의 군대가 당연히 이제 많고 강력하지만 그들의 속속들이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대부분이 이제 원소내에서 이제 온 패잔병, 그리고 형주에서 또 이게 또 이렇게 이끄는 애들, 그냥 뭐 정예 군대가 아니다. 숫자는 많지만. 그리고 얘네는 이제 수전에서 약하다. 북방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수전에 약하다. 그리고 우리는 수전에 강하다. 그리고 얘네는 멀리서 왔잖아. 멀리서 오고 해가지고 얘네는 분명히 풍토병에 시달릴 거다. 물이 안 맞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편의점이 다 세계 곳곳에 다 있으니까 없지만, 옛날에는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은 물 안 맞아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지. 난 물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했잖아. 옛날 뭐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지만 물도 다 사 먹는 시대니까.
이제 이때는 더 했겠지. 물이 안 맞고 내가 살던 곳이 아니니까 풍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시달려가지고 얘네는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라고 주유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에는 이제 주유를 임명을 하고 그 밑에는 정보를 임명을 합니다. 정보는 누구냐? 이 손견 밑에 사대천왕이 있다 그랬죠. 이 손견 밑에 이제 사대천왕, 정보, 황계, 한당, 조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지금도 다들 살아있어요. 정보, 황계, 조무는 옛날에 이 빨간 거 2건, 내가 빨간 팬트까지 쓰고 했던 그때 기억나죠? 그렇게 됐고, 이 3명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정보와 황계와 이제 한당, 이렇게 셋은 아직도 건재. 그래서 정보를 그 밑에다가 둬. 이 맨 위에다가 조율을 놓고 그 밑에다가 정보를 놔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또 이제 트러블이 많았다고 합니다. 트러블이. 왜냐? 아니 정보는 3대를 지금 저기로 했잖아. 손견, 손책, 손권. 지금 이 대권이 3번이 바뀔 동안 그 충신으로 있고 막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진짜 손견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적인데 저 새파란 놈이랑 같이 하는 것도 열받는데 저 새끼가 나보다 위라고? 이러면 트러블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사에서도 트러블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트러블이 있었는데 연희에서는 주유가 워낙 하도 막 불같이 내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역시 연희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 주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주유는 원래 이 성품이 다른 사람들도 잘 이제 품고 막 이런 성격이야. 그래가지고 나이차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사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트러블이 없어요. 트러블이 없어. 트러블이 없이 다 잘해줘. 그래서 정보가 맨 처음에 되게 시기 질투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 새끼 어떻게 없애볼까 막 이런 시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돼서 정보도 감탄을 했다. 와 주유는 나보다 한 수 위다. 존경한다. 라는 것이 그 정사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는 모든 것을 뭐 지금 이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는 맨 시기 질투하고 제갈공명 죽이려고 하고 뭐 혈압 높고 막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이 두루두루 사람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유빈의 측면에서는 제갈량이 이제 으뜸으로 온 거고 이제 오나라에서는 주유가 으뜸이 돼서 이제 둘이 같이 계책을 내서 이제 맞서보자라는 그림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조조가 이제 얘네가 내가 편지도 보냈는데 왜 아직도 항복을 안 하네? 이것들이 쳐 돌았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항복을 하라고 편지를 써. 조조가 야 쳐 돌았냐? 이제 쳐 들어간다. 쳐 들어가면 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다 뒤진다. 편지 써. 근데 편지 써가지고 온 사신이 있잖아요. 사신이 편지를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송건이 주유가 이 송건한테 얘기해. 싸봤어. 야 저 새끼 죽여. 원래는 옛날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신은 죽이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어떤 전쟁 상황에서도 이제 사신으로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돼.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법칙 같은 거야. 그거 뭐 의견 전하러 온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죽이는 사람은 진짜 악독한 사람이야. 근데 조조가 사진을 보냈는데 송건이 죽여요. 이건 뭐냐? 더 이상 니네랑 대기하기 싫다. 그냥 싸워. 싸워. 뭐 자꾸 얘기를 떠들라 그래. 이런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조가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나. 그래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내죠. 근데 이 조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서 있어요. 이런 데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게 뭐냐? 상황적인 거를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조조의 상황으로 보면요, 손권을 굉장히 깔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 깔볼 수밖에 없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조조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 원소랑 원래 싸웠었어. 얼마 전까지. 근데 원소가 갑자기 늦어서 죽었잖아. 죽고 나서 아들들이랑 싸웠잖아. 근데 아들들이 워낙 병신이라서 손쉽게 이겼어요. 평정을 했어. 원소는 되게 무서웠는데 원소 아들들 병신이야. 그래서 손쉽게 이겼어. 어라? 이겼네? 하고 다시 이제 형주로 올라가는데 유표는 좀 껄림직했어. 근데 유표 죽고 나서 아들내미 봤더니 아들이 병신이라서 그냥 자기들 갖다 바쳤어. 어라? 이것도 손쉽게 먹었어. 근데 손견 좀 무서웠어. 손견 무서웠어. 근데 그 밑에 첫째 아들 손책도 좀 무서웠어. 근데 듣보잡 송건이야. 송건. 쟤는 병신 같아.
당연히 병신으로 보이는 거야. 조조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좀 윽박만 질러도 윽박 지르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그냥 아우 잘못했습니다 항복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편지를 한번 다시 보내. 근데 이게 느닷없이 자기 사신을 죽이고 싸우자라고 하니까 조조가 개 열받았어. 개 열받아서 야! 안 되겠다! 채모야! 채모 부르는 거지. 왜냐? 지금 채모는 수군 전 사령관이 됐어요. 총사령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채모를 총사령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던 거는 수군을 이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맨날 다 말이나 타고 그냥 뛰어다니는 애들만 잘 조련을 하지 배 위에서 싸우는 물 위에서 싸우는 거를 전쟁에 경험해본 장수가 없다 보니까 채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모를 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채모를 부릅니다. 채모를 불러서 야 채모야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전쟁이야 전군 앞으로 해서 드디어 적벽제전 1차 전투가 시작됩니다.